이걸 체크 안 하면 거실 인테리어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패브릭 소파 같은 경우를 원하신다면 매장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수입 편집샵으로 가고 싶다. 이나 뭐 이런 수입 편집샵으로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쵸? 너무 예쁘죠? 오늘은 거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 소파 잘 고르는 법? 이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해 하시더라고요, 소파 고르는 거를. 보통 저한테 의뢰하시는 고객님들도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냐면은 굉장히 소파 신경 써서 고가의 제품을 샀는데 집에 놔보니까 예쁘지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고르면 실패하지 않고 고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먼저 컨셉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공간이 옷 입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요즘 이제 패션에 눈을 떴거든요. 저 시간이 없으니까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그 모델의 몸과 제 몸이 다르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샀다가 반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 옷을 언제 입을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결혼식 갔을 때 입을지, 강의할 때 입을지, 집에서 편하게 입을지,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사야 되는데 그냥 순간 예뻐서 샀을 때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서 모던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클래식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내추럴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공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진짜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관심을 가질수록 좋은 레퍼런스를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인스타그램 또는 핀터레스트, 요즘에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이런 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시면서 내 취향을 알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사진 한 10장 정도만 캡처하셔서 쭉 보다 보면은 아,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다수의 사진의 이미지를 내가 좋아한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걸 또 고려해야 할까요? 컬러. 맞아요. 근데 컬러를 정하려면 막연하잖아요. 나 베이지 좋아해. 뭐 아니면 난 빨강 좋아해. 뭐 이렇다고 소파를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체크 안 하면 진짜 거실 인테리어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집의 마감재를 체크하는 거예요. 마감재가 뭘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공사를 만약에 다 한다. 그러면은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내가 소파를 고르고 나서 이 소파가 메인이 되게 나머지 마감재들을 골라서 잘 공사를 해주세요 하고 업체에 의뢰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스타일링적으로 접근할 때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소파를 골라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집이 어떤 컬러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닥재는 어떤 컬러고, 벽지는 어떤 컬러고, 그리고 도어는 어떤 컬러로 되어 있으며 몰딩과 창틀 이런 것들을 컬러를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우리 집은 어떤 컬러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러다 보면 아, 우리 집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소파가 이 컬러면 어울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벽지도 되게 화려한데 소파까지 막 화려한 색깔이 들어오면 거실 인테리어가 예쁜 거와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집 마감재를 체크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 2번, 3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기능적인 면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부부가 살거나 가족 구성원들이 많을 때는 보통 남편분들이 많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남편분들이 유일하게 소파가 본인 공간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고객님 그 남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애들도 방이 있는데 난 방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소파는 누가 주로 사용을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메인으로 쓰시는 분이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 등에 기대어서 누워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목을 받쳐주는 게 편하신 분도 계시고, 누워 있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나서 패브릭이 좋은지 아니면 가죽이 좋은지 이런 원단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기능적인 면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세요. 이제 네 번째는 사이즈예요. 예를 들어서
거실벽이 4m예요. 4m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알맞다라고 생각하세요? 3m. 잘 찍으시는데요. 이게 큰 소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가족 구성원이 많으셔도 약간 큰 소파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집 4m예요. 그 4m 소파 어떤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혀 이제 그 사이즈 감이 없으신 거죠. 근데 저희는 뒷벽을 쟀을 때 4m면 커튼박스라는 게 있어요. 커튼박스까지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블라인드든 커튼이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커튼박스 사이즈는 몇일 것 같으세요? 오, 역시 좀 공부해 오셨나 봐. 150에서 200이에요. 그래서 15cm에서 20cm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0cm 정도를 제외하고 3,800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양쪽의 공간에서 보통 이제 공기청정기나 화분이나 아니면 협탁이나 이런 걸 놓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양쪽에 약 400 정도 떼시면 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3,800에서 800 정도를 제하면 3,000 정도가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시는 게 좀 적정하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집은 앉아야 할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항상 소파에 모여 앉는다, 이렇다면 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사이드에 그러면 협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놓지 않는 상황에는 더 크게 가능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적당하게 균형 있게 예쁘게 하고 싶다 한다면 한 3,000 정도가 알맞다라고 안내는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사이즈랑 모든 게 체크가 되었다. 이제 이때는 형태를 보면 돼요. 내가 일자형을 원하는지, 아니면은 뭐 라운드형을 원하는지, 코너형을 원하는지, 뭐 카우치형을 원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 순서대로 소파를 고르시면은 실패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풍수지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소파가 보이면 좋다, 그 배치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보통 아파트에서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동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3D로 작업을 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평면도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소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관을 등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현관에서 소파가 보이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주방에서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 일자 동선이 되지를 않아요. 이럴 때는 소파가 맞은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등지고 있는 편이 동선에 굉장히 편안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배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법칙에 의한다기보다는 이분이 생활하면서 편하시게, 동선이 엉키지 않게 배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수지리학적으로 이렇다라고 생각하다기보다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 평면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평면도에서 어떻게 동선이 편하지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르게 소파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일랜드 장이 있는데 이게 문이 열리기도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조금 답답해 보이는 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이들을 봐주는 어머니나 이런 가족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모두 다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또 이런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크기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현장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남편분께서 약간 등을 다 기대고 사용하고 싶어 하셨던 현장인데요. 여기는 약간 코너형으로 이렇게 놓게 된 게, 이 옆으로 세라젬? 요즘 세라젬 많이 쓰시잖아요. 그걸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젬을 약간 감추기 위한, 일자로 배치를 하면 걔를 가릴 수 없어서 코너형으로 해서 그 안쪽에 약간 살짝 숨겨놓은,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구조로 구입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뭔가 좀 그 뒤편에 가려야 할 것들이 있다 한다면 이렇게 코너형을 놓고 조금 가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이건 광고도 아니고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 왜냐면 항상 저한테 수업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끝나고 그래서 어디서 사야 돼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업체다 특정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다양한 제품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너형도 있고 라운드도 있고 아니면은 뭐 등받이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매장을 먼저 가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메인 쇼파 하나를 되게 잘 판매하는 가구점도 있겠지만 거기만 가면은 내 취향을 알 수는 없거든요. 내가 어떤 쇼파에서 편안한지를 아시려면 좀 많이 디피되어 있는 데를 가셨으면 좋겠다. 다양한 제품들이 꼭 집어서 말씀해달라고 하시면은 패브릭 쇼파 같은 경우를 원하신다면 에싸 매장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무니토라든지 바이리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약간 쇼파로 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적당한 선을 원하신다? 그런 가구점도 괜찮으실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조금 이제 수입 편집샵으로 가고 싶다 하신다면은 에이컬러스나 루밍이나 뭐 이런 수입 편집샵으로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고, 나는 예산이 제한이 없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이엔드 가구인 뭐 인핀이나 까시나나 넥서스 뭐 이런 매장들을 나가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걸로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정말 사심 없이 추천을 해드리는 가구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브랜드 외에도 혹시 난 진짜 이 쇼파 너무 마음에 들더라, 아니면 내가 지금 쇼파를 쓰고 있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다, 이런 예쁜 쇼파 있으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서로 참고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